중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벌 한도입니다. 중처법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인신구속적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1년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더 낮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장 큰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처법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한, 즉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는 사람들, 즉 근로자 위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처법은 종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도급을 줬을 때 수급인 사업주, 그리고 수급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이렇게 해서 도급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보호의 객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인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의 700여 개의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기구가 있으면 안전검사를 해라.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 조치를 하라는 자기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주 포괄적으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범위도 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돌아가셨을 때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실치사, 그리고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이제 상상적 경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법률이 하나 더 늘어서 중처법 위반에 의한 사항도 이제 사업장에 상상적 경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선고 사례들은 한 3, 4년이 지나야지만 구체적인 법리가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